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화목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어서 오세요. 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 오늘 눈부셔서 정미 씨를 그래요. 볼 수가 정말로요. 없네요. 오늘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 시력 떨어뜨리기 프로젝트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네. 눈이 좀 아프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옷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미 씨는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성 친구와 네. 남자 친구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싸우세요? 뭐 일단은 돈 문제 때문에 파이팅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없었고요. 예.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자녀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저는 한타스 낳고 싶은데 네. 참 도움이 안 되네요. 그냥 얘기하면서 말이 안 통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해하는 부분에 그래요. 있어서만 그렇게 말이 안 통하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명 성격 차이죠. 그럼요. 그렇죠? 네, 대화가 좀 잘 안 통할 때. 예. 그래요. 이분은 또 부부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되게 걱정됩니다. 네,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류근원 기자는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안 싸워요. 싸워요. 이런 대답하지 마세요. 안 들어가니까요. 합니다. 뭐 와이프를 만나야 싸움을 그러니까요. 하시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다. 늦게 들어오는 거. 왜 집안에 소홀하냐. 그리고 뭐 쇼핑 가면 내가 좀 늦게 지겨워한다. 뭐 이런 거. 싫어하죠.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어떤 이유가 제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무조건 제 잘못이에요. 그래요. 이런 자세 바람직합니다. 오늘 또 집에서 모니터 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류 기자님이 다 말씀을 해버려갖고 할 말이 없어졌는데 저도 싸움은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제 아내가 많이 참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별로 크게 싸움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네요. 오늘 오프닝 재미가 없네요. 네. 자, 서진 씨 기대해 볼게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저요? 많이 싸우시나요? 저는 안 싸워요. 네, 그냥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여성 창업 아이템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블루오션 창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블루오션 네. 아이템.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루오션 스몰 비즈라고 해서 작은 비즈니스,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블루오션은 뭐 아시듯이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두 가지 아이템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피크닉 소품 대여 사업, 두 번째는 추억의 앨범 재생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블루오션 스몰 비즈가 뭐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대리운전 아시죠? 네. 대리운전이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죠. 돈 1,000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기업화가 크죠. 됐죠? 그렇죠. 네. 2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됐고요. 종사하시는 분만 해도 엄청난 수가 되죠. 그렇죠? 그와 같이 시대가 변하니까 그 당시에는 멸시 받던 아이템이 시대가 지나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알려졌죠.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에 대한 것들도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대리운전하면 남한테 차를 어떻게 맡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는 남한테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은 대리를 운전을 안 하면 술을 한 잔 하시고 안 부르면 정말 미개인 소리를 듣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피크닉 소품 대여.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 상상만 하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 둔치, 한강 둔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뻘쭘하게 자리도 안 갖고 갑자기 놀러 갔기 때문에 좀 남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그늘에서 놀고 있는데 그렇죠. 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아주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 5일째 레저 생활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여가 활동을 즐긴단 말이에요. 요걸 틈새로 해서 나온 아이템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배달 사업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렌탈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레저 그 야외로 즐기러 나온 사람들을 위한 타겟으로 한 이런 상품은 아주 독특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나갔는데 연인이 데이트를 하러 갔다. 근데 그늘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그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늘에다가 음식, 자리 이런 게 다 같이 오는 거죠. 네. 좀 여자들이 감동할 수 있겠죠. 좋네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강을 갔는데 네네. 한강에 보니까 다들 그늘막이랑 텐트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보니까 나도 하나 좀 장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굳이 사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하니까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요. 피크닉 소품 대여 사업, 이거 좀 생소하긴 한데. 피크닉 소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일단 그늘막, 네. 돗자리, 돗자리? 돗자리. 음식, 와인, 바구니 있잖아요. 외국 가면 이렇게
음식 넣는 바구니 있잖아요. 네. 엣지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찬압에다가 쌀밥. 아, 그것도 뭐 좋은데.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걸로 A 세트로 주문하시면 그렇게 올지도 몰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그 넓은 초원에서 그렇죠. 피크닉 바구니 꺼내놓고 그렇죠. 피크닉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것을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초이스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갖다 주면 네. 고객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가서 그 서비스를 이용만 해서 다시 쓰고 갖다 놓는 이런 렌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알맞습니다. 사운드 오브 예. 뮤직에 나오는 그 들판 초원 거기 예. 소 키우는 데잖아요. 거기 피크닉 소품 그렇죠. 대여 사업 요거 뭐 그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용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냥 앞에 그 고수부지나 이런 데 가셨을 때 네네. 소풍 갔을 때 이런 데 가셨을 때 필요한 것들이 아까 뭐냐는지 열거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쇼도 어떤 종류의 쇼를 선택하느냐가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쇼를 어떻게 선택하기가 뭐하게 은박지 그 장판 이렇게 깔아놓고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바구니고 또 둥근 형태에서부터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음료도 와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쿠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음식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찬압에 넣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같이 해가 좀 강한 경우에는 파라솔이라든지 텐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전부 초이스를 하면 개별 단가들이 매겨지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일괄 구성화가 돼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 한강 고수부지 앞에 63빌딩 앞에 있는 어디로 갖다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딱 갖다 주게 되면 소비자는 사용하고 반납만 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피크닉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캠핑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될 수가 있죠. 네. 게으른 남자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른 남자보다는 네. 이 분위기 잡고 싶어하는 이상한 여자들한테 좀 좋을 것 아니 같다. 근데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집에서 뽀통령 있는 매트에서 자다가 놀러 갔을 때 이제 애기들이 적응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뽀통령이나 로보카 폴리 있는 걸로 갖다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깔아놓으면 애기들도 뭐 적응 잘해서 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완전히 맞아요, 논스톱 맞아요. 서비스로 한 번에 다 우리가 주문만 하면 그대로 갖다 주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되니까 김우 씨 같은 분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생각이 돈이 드는데. 좀 의외로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 걱정이 그것도 좀 됩니다. 궁금하고요. 네. 그 외에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예, 뭐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그 음식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놀이를 하려면은 공이 필요하고 뭐 인라인을 타겠다 그러면 인라인 장비까지도 렌탈이 가능한 거죠. 뭐 자전거도 가능하고요. 네.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네요 아이템 사실. 그래요. 요거 근데 피크닉 이거 신청 어떻게 하고 또 수거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검색하면은 지금 시작하는 곳이 한두 군데는 생겨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주로 가는 곳이 뭐 예를 들어 한강, 둔치, 난지 캠핑장 이런 곳이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거점을 두고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 대 갖다 놓고 거기다 장비를 갖춰놓고 네. 주문이 오면 바로바로 해도 배달할 되고요. 수 있도록. 내지는 근처에 상점을 이용해서 맡겨두고 찾아가게 하고 다 쓰고 나서 또 반납하게 하고 자기는 나중에 수거만 하는 그런 형태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가만히 들어보면 요새 네. 한강 가면 편의점 같은 곳에서 네. 이거 대여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그러면 일부 품목은 대여도 가능하고 또 배달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서 풀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고수부지뿐만 아니라 뭐 네. 유원지 이런 모든 곳에서 맞아요. 캠핑장 뭐 이런 네. 모든 곳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거겠죠? 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블로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아까 각종의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점들을 내가 갈 유원지의 거점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받고 다시 쓰고 갖다 놓고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말렐라 분들에게 좀 더 어울릴 만한 잡인지 좀 그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가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하시기 좋은 창업일까요? 준마렐라들이 하기에 좋냐 안 좋냐를 따진다면 과연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일단은 창업 비용이 적게 들죠. 일단 거점화가 자기가 갈 지역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 사신다면 한강 고수부지만 거점으로 하셔도 충분한 자기 베이스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넓게 넓히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음식이라든지 단순하게 렌탈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면 나중에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자원, 그 수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그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드는 거예요? 창업 비용 좀 알려주세요. 창업 비용이 뭐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뭐 장비 구입 전부 홈페이지 작업까지 해서 300만 원 정도로 돼 있으니까 300만 원이요? 네, 적은 300만 비용으로 할 수 원. 있다는 거죠. 여기서 꼭 우리가 이제 주말렐라 도전에서 우리 아이템을 좀 자랑하자면 네. 올해 오늘 기사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인데 1983년 이래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게 4월 달이었어요, 지난.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창업해도 성공할 확률이 힘들고 불경기란 얘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돈 들여서 창업했다가 그 레드오션 뛰어들어서 고생하다가 망하느니 네. 돈 적게 들이고 틈새를 공략하자는 게 우리 주말렐라 도전의 포인트입니다. 아니, 강점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가장 소규모로 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피크닉은 우리가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주중에는 뭐 다른 일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네. 투잡으로. 네.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한때만 바쁘잖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잡이라든지 뭐 쓰리잡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열정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엔 창업 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틈새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한번 좀 주말렐라 분들이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만약에 이걸 좀 예약제로 받아주신다면은 그렇죠.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상품을 이용을 한다. 네. 혹은 내가 이 뭐 피크닉 대여 서비스를 창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나만의 어떤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만의 소장품 혹은 나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서진 씨는 만약에 피크닉 가신다면은 네. 어떤 물품을 빌리실 것 같아요? 뭐 돗자리 같은 거 사실 저희가 갖고 갈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기타. 기타. 기타 좋다. 치지 못하는데 폰만 잡게. 폰만 잡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거 매력 있네요. 기타. 아니면 기타 연주해주는 서비스 어때요? 어허. 오. 그 프로포즈 데이 패밀리 서비스? 레스토랑처럼 옆에서 네네네. 연주해주고.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 유 기자님이 살아있네. 네, 좋아요. 살아있나요? 예. 유 기자님이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면 어떤 물품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도우미 언니를 불러 도우미가 예. 언니를 불러요 거기? 그러니까 한강 유원지 자체를 퇴폐업소 분위기를 만드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요. 정미 씨는 어떠세요? 뭐 어떤 걸 좀 이용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창업을 한다면요. 네. 그 왜 저렴한 와인을 비싼 와인 병에다가 넣어서 대여해주는 왜 여자분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왜 007 제임스 본드가 본드걸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옆에 항상 있을 때 모에 쌍병 뭐 이런 되게 고가의 와인이 있는데 네. 병만 그 와인에다가 하고 안에는 그냥 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포도주스를 넣는다든지 해서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 소품. 그 아이디어 예, 괜찮네요. 소품 아이디어 이런 기훈 것도 씨도 좋을 뭐 것 같아요. 있어요? 글쎄요, 저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진짜요? 왜 해요? 다 있어요? 장사할 거죠? 아니요, 저는 막 솔직히 그건 아니고 피크닉이라는 거 자체가 남성분들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여성분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프로포즈의 작전으로 네네. 그리고 기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비싼 와인 병만 주는 것도 굉장히 병만 좋은 것 같고 도우미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먹힐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끼리 가갖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추억의 앨범 재생 사업이요? 어떤 거예요? 그래요. 추억의 앨범 네. 재생. 뭐 어떤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도저히 오네요. 감이 안 오는데요. 테이프 시절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니, 재생? 저는 딱 이거 듣자마자 아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모르세요. 우리 옛날에 인터넷 초창기에 I love 이런 거 학교. 있었잖아요. 친구 네. 찾아주는. 친구 찾아주는 맞아요. 열광 엄청났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내 옛날을 추억한다는 게 엄청난 힐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잘못 이제 찾아갖고 불륜도 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뭐 그건 잘 알아요. 근데 여튼 추억의 앨범이라는 건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
사진 우리 옛날 인화 필름 가지고 앨범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집에 이런 하나 것들이 있죠. 오래되면서 이사하거나 하면서 훼손되거나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라고 보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앨범이었네요. 그렇죠. 아, 저는 뭐 듣는 저도 음악을 앨범인 줄 생각했어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추억을 더듬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앨범을 재생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저장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할 때 네. 그 베타캄, 그러니까 그 테이프로 네,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디지털로 전환해갖고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비용 좀 들여야 되는데 이런 걸 포함한 사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사업이군요.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좀 전 아직도 감이 안 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앨범을 디지털로 해서 영원히 소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요. 좀 네. 부연 설명을 네. 더 드리자면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이렇게 이제 복고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앨범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추억의 앨범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면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디지털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앨범들 가지고 계세요? 고등학교 앨범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사 다니면서 많이 분실을 해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그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뭐 이런 앨범이 거. 없어진 게 저는 너무 없애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여성분들은 그래 많이 변하신 분들은 그래요. 뭐 저 없애고 싶어요. 그래,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런 분들 그렇죠. 많이 계시죠. 아유, 그렇진 않았는데 나이가 참 들면서 40대, 50대들 아이들 네. 키우고 나면 옛날 사진이 그렇게 그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앨범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마렐라들이 분들이 이 추억의 앨범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각 학교를 가보면요. 거기 출신의 그 매회 졸업한 앨범들이 다 소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떠다가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서 그 당시의 동문들 그 사진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앨범이 없을 때 그것을 오프라인 앨범으로 제작도 해줄 수 있고 요즘은 뭐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시켜서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디지털이나 오프라인까지 겸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학교 가시면 들었는데 돼요. 아, 학교에 다 보관이 네. 돼 있군요. 학교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근데 그 학교에서 이런 거 전화 오지 않습니까? 저 어디 학교인데요. 이번에 총동문회 주소록 나왔습니다. 선배님 하나 구입해 주십시오. 네, 네.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요. 뭐 그런 거 전화 되게 많이 해요. 그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도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그 없는 자료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없는 자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없는 자료를 자꾸만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를 남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자료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게 더 네. 바람직해요. 왜 굳이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없는 자료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곳에서 자료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 먼저 빨리빨리 자료를 확보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고객들이 그간까지는 어디서 찾을 데가 없었는데 찾을 데가 있다 생각이 들면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틈새를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네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소규모 창업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죠. 이 기기 구입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홈페이지 제작비 200~300. 그다음에 또 초기 운영 자금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억의 앨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안 들어볼 수 없죠. 학창 시절에 서진 씨는 이제 졸업 앨범을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공견하게 하셨는데. 남편 볼까 봐 무서워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학창 시절의 추억이나 뭐 다시 찾고 싶은 친구 혹은 다시 찾고 싶은 물건, 뭐 사진, 추억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일단 버리고는 싶지만 앨범들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이렇게 소풍 가거나 우리 뭐 이렇게 여행 가잖아요. 네네네. 수학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끼리 찍었던 사진들. 네. 그런 게 좀 없어진 게 많아서 그런 거 좀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찾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 친구들이 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얼굴에 낙서를 낙서해 심하게 놓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찍어놨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추억을 좀 찾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제가 초중고 때
공부를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머님한테 여쭤보세요. 상이 있었냐고. 있은 적은 있었는지. 많았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정미 씨는 뭐 찾고 싶은 기억이나 추억 있으세요? 아, 저는 그 예전에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 이제 사이좋은 세상 이렇게 뭐 이제 무슨 월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미니 홈페이지. 그거를 한참 방송할 때 하고 있었는데 뭐 저 그 방명록에 안녕하세요 저 언니 고등학교 후배인데 예전에 많이 맞았었던 뭐 이러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 그런 글이 또 달릴까봐 그런 루머가 달릴까봐 폐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미지 관리 좀 네. 잘해야 아, 근데 되겠네요. 깜짝 이게 놀라네요. 지금 저희가 말했던 추억 속에 있는 이것들을 좀 찾기만 한다면이야.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구입을 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연령들이 높으신 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정말 추억을 되찾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왜 이제 애기들 사진에 왜 첫 돌 기념해갖고 그래요. 리을 시옷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아요. 이제 네. 박혀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나도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있었지. 엄마 아빠가 보관해 놓으셨지만 그 좀 상태가 안 좋게 보관되어 있는 것들 있으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이템이 블루 오션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네. 얘기해 주시죠. 일단 무점포 창업이잖아요. 두 개 다. 그 점포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훨씬 줄을 수 있습니다. 대신 또 성공하면은 언제든지 점포를 차릴 수도 있는 플렉시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아주 높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블루 오션 창업 아이템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창업할 용의가 생기세요, 정미 씨? 둘 중에 어떤 사업이 더 마음에 네. 드세요? 저는 추억 재생.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추억 근데. 재생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네. 그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학교에 근데 있다 하더라도. 웬만큼 조금 뜨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인터넷에 올려주지 않아요? 서진 씨 좀 하면 이제 그 서진 씨가 숨기고 싶어하는 졸업 사진들이 저 깻잎 모려고 막 나옵니다. 눈썹 다 밀고 마세요. 막.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창업 아이템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이렇게 블루오션 아이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먼저 기자님. 제 생각에는 뭐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틈새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피크닉 소품 대여에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이를테면 좋을까요? 뭐 이게 4월부터 뭐 예를 들어 10월 이렇게 계절적인 시즌을 요인이 타네요. 있어요. 그래 맞아. 추울 때는 주말 장사라고 봐야죠. 아직은요. 맞아요. 아직은 주말 장사. 피크닉하다 입 또 돌아가지고. 날씨에 의한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말에만 또 비 오면 또 곤란해질 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막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연습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래요, 여러 그래요.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유상석 컨설턴트는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시즌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제약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요즘 같은 경우에 남이섬이나 이런 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네. 이분들이 오시면 버스 단위로 오실 경우에 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그냥 들어가 갖고 그냥 그렇죠. 저기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본다면 뭔가 이렇게 B2B에 관련된 B2C가 아닌 B2B에 관련된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소자본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자본이 들어가니까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리스크 해지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걸 잘 살려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준마릴라들이 한번 창업해보면 좋을 만한 아이템 두 아주 가지에 대해서 소자본으로. 예,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